이번 시간에는 2021 6월 고2 학력평가 16번에서 2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는 내용일치 문제고요.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 읽고 풀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관점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 32번 사례 적용하는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두 단락 읽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내용 이해도 잘 되고요. 문제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1문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 철학의 근대 철학은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생각하는다. 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이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러한 철학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새로운 의미를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단부터 이어질 내용은 레비나스의 철학인데 레비나스의 철학은 뭐임을 알 수 있나요? 1문단을 읽어보니 주체 중심의 철학이 아니고 객체 중심의 철학이겠네요. 왜냐하면 근대 철학에서는 주체 중심의 철학을 펼쳤는데 그 이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반성의 계기가 일었고 이에 대해 레비나스는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철학은 타자 중심의 철학이겠네요 라고 이해하고 이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문단,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자, 그러면 진정한 삶은 초월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초월은 A에서 B로의 이행이며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자 중심의 철학이겠네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그런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철학은 어떤 것이었다. 이해받나요?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철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이 펼쳐지겠죠.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로 이 주체는 타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보았다. 라고 했으니까 1문단과 연결이 되죠. 1문단에서 근대 철학에서는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같은 말 반복. 레비나스는 이러한 근대 철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이야기했으니까요.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러한 주체는 자기중심적 주체라고 했고요. 동일자라는 개념은 이번에 지금 처음 나온 단어이므로 체크를 해두고 갑시다. 그러면 이 동일자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자기중심적 존재이면서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타자성은 타자 중심의 존재인 거고 동일자는 주체 중심의 존재라는 거. 그래서 얘가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거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자, 1, 2문단까지 읽었으므로 기억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에 대한 문제가 29번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는데 기억이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밑줄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 볼까요? 1번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가 되도록 이끈다. 욕구라는 말이 안 나왔네요. 주체의 일부분으로 하나인데요. 주체와 합일된다. 이거 풀 수 없는 문제네요.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그러면 28번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니까 1, 2문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한번 해결하고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자에 대해서는 읽었죠.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맞죠? 금방 2문단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선지 2번 환대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향유, 타자성은 나왔죠?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여기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자기성은 아직 안 나왔네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네요. 자, 그러면 3문단으로 다시 넘어가 보고 읽고 나서 다시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타자 개념. 그럼 이러한 타자 개념은 이러한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그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은 뭐예요? 바로 위 문장에 타자가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 즉 타자 개념은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했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 근대 철학은 자기 중심적, 즉 주체 앞에 놓인 것들을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 이것을 이 문단의 용어로 말하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타자. 주체가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철학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레비나스는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했고, 타자 중심의 철학은 주체가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즉 타자를 동일자라고 할 수 없는, 타자를 주체로 환원할 수 없는 타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그것이 뭔가 볼까요?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다. 레비나스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 즉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했대요.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 이것이 바로 향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 그러면 자기성은 뭐라고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인 향유라고요.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다. 이게 중요하네요.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다. 자, 그런데 이 향유에서 나아간 것이 환대라고 했으니까 환대는 무엇인가 또 설명해 주겠네요.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게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못한다. 주체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향유의 대상이 세계는 뭘 포함하는 거예요? 타자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며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리고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향유는 이기적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향유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다음 존재로 나아가는 게 환대라고 했는데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환대까지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3문단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그러면 아까
향유는 초월하지 못하는 거고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그럼 열린 세계는 초월한 세계고 갇힌 세계는 초월하지 못한 세계니까 초월하지 못한 향유의 세계는 갇힌 세계다라고 치환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열린 세계는 초월한 세계므로 향유에서 나아간 환대의 세계다라고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죠. 가 요거 되는데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다. 무엇을요? 열린 세계로 초월하는 것. 그러면 이 타자의 출현은 바로 환대의 세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럼 참다운 주체의 모습은 열린 세계겠네요. 그런데 열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해야 참다운 주체의 모습인 열린 세계, 환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을 환대라고 한다. 타자에 대한 무조건 수용이 환대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주체성. 자, 그래서 향유와 환대는 완전 대비되는 말이네요. 향유는 이기적인 것, 환대는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것,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래서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이다. 자,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다. 어떤 점에서요? 바로 이러한 점이 말하는 것은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갈 때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상호적이 아니고 비상호적이죠. 자신의 상태가 어떻든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니까 비상호적 관계라고 말하는 거고, 타자를 또 주체보다 우월한 존재로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가 된다라고 해서, 그럼 비대칭적 관계와 비상호적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비상호적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타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게 비상호적 관계라고 말한다는 것이고, 타자를 개인보다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는다는 것이 바로 비대칭적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하고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질문을 하고요.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해주겠죠.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대요.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있도록 하는 것이래요.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자로, 좋은 주체로, 긍정적인 주체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겠네요.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 그러니까 자기성은 부정적인 말이죠.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다. 여기서 열린 세계는 환대의 세계, 즉 초월의 세계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자, 3단 처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향유는 이기적인 존재, 갇힌 세계. 환대는 이타적인 존재, 무조건적으로 타자를 수용하는 존재, 열린 세계라는 말을 3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했죠. 자, 또한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죠. 그래서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여기서 기존의 철학은 근대 철학을 말할 거예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레비나스 철학의 의의가 되겠네요.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같이, 그러니까 레비나스 철학의 의의는 두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의 틀을
제공했다는 것 하나,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하나. 두 개의 의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풀던 문제 29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주체의 욕구가, 그죠?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1번.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 No. 주체의 일부분으로 환원돼요. 주체와 합일이 아니고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체의 분열을 유도하지 않고요.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 가능 세계. 여기서 지문에서는 초월 세계, 열린 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타자로 인해서 열린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왜?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자기성에 갇힌 세계를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돕는다라고 했으므로 4번이 맞는 말. 5번 주체를 열린 세계에 반대네요. 자, 그 다음 아까 풀던 2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대한다. 맞죠? 동일자는 이기적인 주체라고 했으니까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자는 근대 철학에서 말하는 주체, 이기적인 주체였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을 가리킨다. 맞죠? 향유는 다른 요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라고 말했고요.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타자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으므로 얘는 틀린 말. 5번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수 있는 향유의 주체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그 다음 어휘 문제 나중에 풀고요. 31번 봅시다. 가와 복의 관점을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계속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타자에 대한 관점이 아마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다. 그러니까 이기적 존재라고 했으니까 누구랑 같은 입장? 근대 철학과 같은 입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타자는 나와의 투쟁 관계에 있으며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완전 반대네요. 레비나스와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 앞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재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이 자유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인간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는 상호간의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자, 지금 복의 입장은 근대 철학계의 입장과 같은데 뭘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했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레비나스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잡으시고 적절한 걸 고르러 가봅시다. 선지 1번.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레비나스는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긴지 않았죠. 이기적 존재에서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가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의 존재 중재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3번. 복이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존재로 타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죠. 맞네요. 가와 복이는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 자, 가에서는 타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틀린 말. 가와 복이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고 아니라고 했어요. 가는 무조건적으로 타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2번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보기는 학급 토론의 장면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론 주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토론인데요. A의 주장 한번 볼까요?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난민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나의 이익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레비나스와는
입장이네요. 그럼 A에 대한 선지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A는 타자인 외국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왜? 맞죠? 어떤 점에서 맞냐면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근대 철학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선지 2번. A는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기까지 맞네요. 왜요? 뭐라고 의문을 제기했죠? 그들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요. 그러면서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주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주체는 어떤 주체를 말해요?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가는 주체를 새로운 주체라고 레비네스가 말했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새로운 주체, 환대의 주체는 타자를 수용하는 것이므로 틀린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 B를 읽고 나머지 선지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살 길을 찾아온 그들을 무조건 없이 환영해야 한다. 이게 바로 레비나스의 입장이네요. 그들은 외국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 당위성을 이야기한 건 레비나스.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라고 했으므로 그럼 B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지려는 태도 맞네요. 그 다음 B가 외국인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환대의 입장. 레비나스는 타자를 주체보다 우위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으므로 맞는 말. B는 A와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환대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안푼 문제가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A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인데 A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전장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 그러니까 철학자가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다라고 주어 서술로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판단해 봅니다. 1번 새로 산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연필이 어디에 놓여 있다. 비슷하죠. 2번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였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았다는 뜻이므로 틀린 말. 들판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가 놓였다. 새 도로가 신설되었다라는 뜻이므로 틀린 말. 하루빨리 다리가 놓여야 한다. 다리가 건설되어야 한다니까 틀린 말. 꽃무늬가 놓였다.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장롱이죠. 그래서 틀린 말. 해서 의미가 유사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